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으로 매일 무지성으로 12주씩 모아가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인데요. 12주씩 만원짜리니까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서 20영업일이다 라고 한다면 200만원씩 모아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께 중간 보고를 드릴 건데 얼마나 컨셉이 좋으면 제도권 주식 분석이 매수를 하는지 제가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큰 컨셉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으로 7%에서 한 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당 형태다 보니까 1억이면은 대략 2억이면은 대략 얼마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과 시장 방어를 커버드 콜 형태로 같이 가져가는 사실 올인원 ETF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DGRW라고 하는 기초자산 ETF는 슈드의 대항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ETF고 성과를 뒤에 비교해 드릴게요. 40%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컨셉의 60%인데 보시다시피 JP와 JQ가 들어갑니다. 20%씩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면서 성장과 그리고 S&P 데일리 커버드 콜을 20%까지 같이 가지고 가면서 배당을 극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성장까지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게 남으신 분은 많게 남으신 분대로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은 또 기술주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한번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좋은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초리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DGRW라고 하는 위즈덤 트리에서 나온 ETF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좋은 배당주를 선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500 프리미엄 인덱스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자, 큰 컨셉은 두 가지예요. DGRW라고 하는 것은 300개 기업에 배당금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이 위즈덤 트리에 요 좋은 배당주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S&P 커버드 콜이긴 커버드 콜인데, 자, 15%의 분배를 추구하는 인덱스인 건 알겠습니다만 이 디크레멘트라는 용어는 감소하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배당금의 재원들을 쌓아놓고 실제로 배당 주기마다 매월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 배당 재원들을 감소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바로 배당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배당금을 좀 쌓아놓고 천천히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크레멘트라는 것이 자주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포트는 바로 JP와 JPQ다. 먼저 DGRW라고 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컨셉은 두 가지예요. 배당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슈드를 빗대어보면 슈드는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배당을 지급했고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이다라는 건데, 10년 동안 배당을 줬던 회사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을 줄 회사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자, DGRW는 질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특별 편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는 폭 보게 되면은 70불에서 85불 사이면은 중간이 한 77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밑으로 10%, 위로 10%밖에 움직이지 않는 아주 배당주의 전형적인 성격, 변동성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배당주는 재미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의 60%의 비중을 좀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금융주와 경기 방어주, 산업재, 그리고 경기 순환주, 헬스케어가 들어가면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베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타의 기준은 스파이가 주로 되고요. 스파이가 1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실질 베타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80%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파이가 1 움직이면 80%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아래 위로 가격 변동폭이 스파이보다 적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그래서 적게 움직이는데 성과는 어땠냐라고 살펴보면 상장한 이후로, 상장한 지 지금 5년째거든요. 그러면 DGRW와 SPY는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SPY가 급등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연간 환산 수익률을 보면은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20%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투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그 공포감을 20%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 기술주가 좀 덜 오를 때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가공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상장한 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기술주의 폭등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나 금리 인상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S&P와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슈드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포인트인데, 상장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DGRW, 스파이, 슈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11.0입니다. 그러니까 슈드가 사실 어느 한순간 인기를 많이 얻은 것도 사실이고,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슈드를 계속 모아왔는데,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 혹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슈드가 사실은 변동성도 작고 그동안 배당도 많이 줬고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컨셉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제가 다 해보잖아요. 해보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목군을 살펴보면 사실 좀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G나 필립모리스, 홈디포 같은 경기 방어주 들어가 있고요. 올마트도, 머크 같은 가족회사도 배당을 주기 위해서 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300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섹터별로 보면은 이렇게 좀 비중 자체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니버스 안에서 세 가지 섹터를 보는데 성장이라는 측면을 집중한다라는 거죠. 실제 슈드는 배당이라는 측면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3년 동안에 잘 성장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종목이냐를 바탕으로 종목을 피킹한다라는 것이 향후 기술주가 주도해올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슈드가 그동안은 배당주 성격에서 잘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슈드가 갈 길은 기술주가 없는 포트폴리오 메타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으려면 10년이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은 계속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유니버스에서 종목을 피킹한다라는 건데 유니버스는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배당을 지급한 이 두 종목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가중평균 방식으로 했을 때 큰 종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종목 캡은 하나당 8%가 맥스고요. 섹터 캡은 20%가 맥스입니다. 슈드가 4% 캡, 그리고 25% 섹터 캡 과는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종목 교체는 연 1회이긴 한데 3월에 그리고 9월에 특별 편입 판출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술주들이 혹은 좋은 종목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 블룸버그 US 라지캡 종목이고요. 옵션에 대해서는 0.7 외가격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 옵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40%가 DGRW 자산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커버드콜의 배당을 60%가 책임질 건데 JP 그리고 JPQ가 20%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S&P 500의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이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데일리로 외가격 0.7%를 매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20%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0.7%냐라고 보신다면은 제가 이 표준 편차를 많이 설명드릴 때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거든요.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자 0.6하고 0.6하고 1 사이 여기에 0.7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0.7보다 더 커지는 것들, 0.7보다 더 커지는 것들 여기에서 매도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원이었는데 여기가 150원이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150원보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150원에 팔겠다 대신에 프리미엄을 줘 라고 하는 게 이게 배당의 재원 아니겠습니까? 0.7%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승을 제한한다. 아쉽지만 그렇지만 그 이하에서는 대부분 프리미엄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오르게 되면은 상승을 제한하지만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겠다라는 것이 큰 컨셉인 건데 정규분포 보세요. 요 0.7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 구간인 건데 오르면은 제한하겠다 150으로. 근데 요것과 요것의 비중 차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것도 0.6이기 때문에 32도 전체가 아닐 겁니다.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은 20, 13, 9, 4, 2, 1 별로 빈도가 작아요. 없어요. 근데 52, 37 오르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도 0.7% 이상 오르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스파이의 특성이다 보니까 0.7% 옵션을 외가격으로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상승을 다 이만큼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보통 뭐 설명이 도움 되실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을 이렇게 받고 적게 받았다 그러면 이만큼 추구를 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적게 받은 대신에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대신에 상승분에 대해서 이만큼 수취하느냐 아니면 옵션을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만 취하느냐가 요 ATM 느낌의 아니면 OTM 느낌의 요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0.7%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그런 블룸버그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요 그림을 이해하시게 되면 0.7%보다 더 높은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0.7% 정도까지만 팔겠다라는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그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준다. 좀 어렵습니다. 옵션이 원래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또 배당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목이 여기 뒤에 있는데 블룸버그 500의 이제 프리미엄 15%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유튜브 세계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차트일 거예요.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상승은 잘 따라왔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셨다시피 상승폭은 잘 따라와요. 0.7보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크게 제약이 없이 잘 올라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하락하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문제입니다. 가파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각도를 보시더라도. 그럴 때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구조가 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 측면에서 보면. 근데 얘는 여기 아니고 이만큼 올라가야 정상인 건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옵션에 커버드 콜 옵션의 한계가 좀 보이긴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이제 배당이 2년 반 동안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은 15% 정도가 지급이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상승할 때는 잘 따라가고 너무 많이 상승한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커버드 콜의 컨셉입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뭐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성향을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커버드 콜은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JP와 JPQ입니다. JP는 52주 레인지의 그 변화 폭이 되게 작아요. 10%도 채 안 움직입니다. 슈드보다도 작게 움직이는 게 바로 JP의 컨셉인데, 종목은 1년 동안에 1% 빠졌지만 배당이 8.08이니까 약 한 7에서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커버드콜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Q는 아무래도 JP가 8%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 어렵고 주가도 많이 못 따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컨셉인데 배당이 11%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도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과 고배당의 서막을 연 대표적인 ETF가 바로 JPQ일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2%가 빠졌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15%의 나스닥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JPQ도 커버드 콜이잖아요. 가파르게 최근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한 9%에서 10% 정도 추이인 건데 대략적으로 상승할 때는 5% 정도 손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이 보합권 혹은 강보합, 약보합 혹은 하락세일 때는 JP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커버드 콜의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포인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핵심은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느냐의 컨셉 DGRW고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기술주다. DGRW가 슈드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드가 적다면 슈드는 어렵다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사실 2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고배당 커버드 콜에 대해서 저축의 재미를, 그리고 습관을, 주식수를 더 모으면 더, 주식수 1억 있는 주식수와 2억 있는 주식수의 배당 자체가 다르니까 한 주라도 더 모으면 배당을 더 많이 준다라는 컨셉인데, 이게 배당의 재미 그리고 뭐 저축의 재미 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배당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커버드콜 S&P는 시장을 잘 따라오는데 고배당과 고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빼먹었는데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 커버드콜이 주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성장 동시에 투자랑 분산 효과까지 같이 있는 올인원 포트폴리오다. 올인원 생각이 되고요. 슈드보다 부족한 시드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200만 유튜버 채널과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초보자들부터 이런 컨셉의 ETF를 실제로 설정하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서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고 30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강의를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원기옥을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